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한 주가 빠져서 이제 2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정리해 들어갑니다. 교재 65페이지 지도감독 편입니다. 지도감독은 중개사법의 총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셨던 여러분들은 전체를 총괄하는 시간이고, 중간에 혹 늦게 들어오신 분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죠. 교재 65페이지 지도감독 명령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지금 제목이 지도감독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총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도감독에 대해서 감각을 살리려고 이렇게 가볍게 가봅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업종 이러면 병원이나 약국도 지도감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자격자가 수술을 한다. 좀 심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을 하는데 병원을 감독하는 자가 누굴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보건복지부가 병원 의원을 다 감독하기가 무리니까 관할 보건소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야기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나는 병원 자리만 중개하겠다 또는 약국터만 중개하겠다 이런 분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병원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개해야 되죠. 이쪽엔 병원도 없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건 병원 하면 멋집니다 하고 계약을 체결해 놓고 병원이 설립 안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병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디 가서 확인한다?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중개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약국도 감독하겠죠. 만약에 약국을 감독 안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약사가 약을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이런 거 섞으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도 감독하고 약국도 감독하겠구나를 아셔야 되고,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감독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니까 원산지 표시 이런 거 한 거 보셨습니까? 그거 폼으로 했다, 감독에 따라서 한다. 감독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라는 단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병원이나 약국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누가 감독할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3번 등록관청,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4번 달아도 됩니다. 갈로 열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감독자가 누굽니까? 다시 대답합니다. 누구? 국토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 감독을 하는데 하나가 더 있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감독을 누가 하느냐는 알아야 됩니다. 감독 대상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대상자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1번 개공사 밑줄 껐습니다. 밑줄만 껐는 게 아니고 새겨봅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3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한마디로 뭐라 부르죠? 무등록업자 감독 대상입니다. 자, 다시 대답합니다. 감독을 누가 받습니까? 하니까 첫째 개공사가 감독 대상이죠. 두 번째는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 대상이다. 세 번째, 당연히 무등록업자도 감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전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입니다. 그 무허가업자를 감독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그죠? 무등록업자도 감독하겠죠. 자, 단원이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보이겠죠. 여기 답으로서 공인중개사 감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왜 감독을 안 할까요? 그렇게 말해도 되고,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들어보셨죠? 자격을 취득해서 자격증이 어디 있을까요? 장롱 속에 있습니다. 장롱에 있는 사람은 업을 하지 않잖아. 그 사람을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독할 일이 없죠. 그래서 감독 대상이 아닌데 이런 걸 못 찾아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를 정리했고 공인중개사 감독 대상이 아니죠. 나중에 그죠? 여러분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시험 날짜도 나왔는 거 들었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28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죠. 그래서 2017년 내년 10월 28일 토요일 시험 치는 걸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했죠. 시험 날짜는 2월 28일까지 예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90일 전에 확정해 줍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12월이면 예비 공고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에 예비 공고가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 해가 지나가면 내년 시험 칠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에 대해서 일정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는 10월 28일 치는 걸로 돼 있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90일 전에 확정을 해주니까 지금 예비 공고지만 사실 이 날짜가 크게 바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날짜도 나왔으니까 뭐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년 시험이 4월 달에 있을지 10월에 있을지 시험을 안 칠지 모르고 준비하는 것하고 언제 칠 겁니다 하고 예고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날짜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내년 이맘때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자격증을 장롱 속에 모셔놓고 있을 건데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장롱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바닥에 내놓으세요. 이렇게 감독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꼭 자격증을 받거든 흐뭇하겠죠. 소파에 다리 하나 올려놓고 흐뭇하게 쳐다봅니다. 내가 이거 받는다고 고생도 많이 했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국토장관 시도사가 반듯하게 보세요. 감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배 깔고 보기나 다리 두 개 올려놓고 보기나 감독 대상이 아니다를 지금 이 정도로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못 찾아낸다고.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다. 또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죠. 중개보조원도 감독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봐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왜 감독하지 않을까요? 하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 있는 직원이죠. 직원은 개공사인 사장님이 감독하지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이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감독 상대방까지 나왔으니까 감독 사유, 감독의 방법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제일 하단 감독의 위반에 대한 제재 중요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줄 딱 끊고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는데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 퇴근할게 이러면 감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자, 이번에는 개공사가 위반을 합니다.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있으면 감독이 안 될 거다. 그죠? 위반하면 어떻습니까?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중개협회는 무조건 감독을 위반했다 하면 5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천천히 보시고 일하고. 자, 그러면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에 정지인데 여기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제재가 안 쓰여 있을까요? 지금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니까 말도 안 되겠지만 무등록업자가 니나 감독 잘해 뭐 이러고 있으면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제재가 없냐고. 제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런 징역이나 벌금은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 적었을 뿐이지 무등록업자도 적발되면 당연히 제재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고 그 자들이 위반하면 제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연히 들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 등에서 4월 5일 이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독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공문서가 오면 여러분들은 그날 청소해놓고 커피 끓이고 예쁘게 앉아서 감독을 받아야 될까요? 문 닫고 땅 보러 가야 될까요? 가만히 한 고민해봐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 보러 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앉아가 감독 받고 있을 형편 아니죠. 그래서 감독 받으면 5년치 계약서 봅시다. 수수료 받고 영수증 지급했습니까? 이런 거 감독해가지고 걸리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니나 감독 잘해라. 나는 땅 보러 간다고 문 닫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6월에 업무 정지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가지고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재를 안 해놓으면 감독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감독에 대한 제재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단원이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냅니다. 요거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도 감독이라는 한 문제거리를 정리했다면 그 다음부터가 본론입니다. 넘어가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그죠? 별표 탁 해놓고 감각을 살려봅니다. 자, 지금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을 한다 그랬습니다. 지도 감독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감독하러 갔는데 이 개공사가 위반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1번 계속 위반하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키겠습니까? 답이 몇 번? 2번이지. 그 행위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독을 나가보니까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지 계속 위반하고 있으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때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원이 행정처분이라는 게 갖다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 그 옆에다가 크게 정지나 취소 탁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행정처분 하면 이꼴 정지나 취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이 다 종합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해당되는 단원에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총괄해서 묶어서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총괄하는 시간이다. 그랬죠. 앞으로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나는데 행정처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지나 취소. 이렇게 탁 이 꼴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나 취소를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제목의 줄 한번 꺼봅시다. 1번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찾았나요? 전체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많지만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줄 딱 꺼놓고 1번 절대적 등록 취소 밑줄 긋고 쭉 내려가면 큰 2번 상대적 취소 밑줄 긋고 오른쪽에 3번 업무 정지 처분까지를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그럽니다. 한 장 넘어가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줄 쫙 꺼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바로 밑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밑줄 껐습니다. 큰 3번 내려오면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 동그라미 해놓고 바로 밑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줄 거 보고 마지막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밑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까지 줄을 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행정처분의 큰 틀을 보셨는데 다시 그것들을 정리하면 정지나 취소를 받는 자가 첫째 개공사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지금 제목에 체크한 것들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는데 이 단원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개공사를 정지나 취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공사는 용의 정의 공부했습니까?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자죠. 등록을 어디 가서 했다? 등록관청에서 했으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그런 말을 익히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정지나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시도지사만이 정지나 취소를 시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공부할 때 기억하시겠는지요? 모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이 위반을 하더라도 지정 취소는 국토장관만이 한다. 이 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짝을 잡고 자, 드디어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데 방금 제목에 줄 것이었지만 등록관청이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정지나 취소라 그랬고
등록 취소에는 지금 한 달 동안 듣기로는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가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 상대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놓고 보니까 행정처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정지나 취소다. 그런데 이런 정지나 취소를 받는 것이 모두 몇 개? 5개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묶어버리면 정지나 취소가 행정처분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제 이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처음 들으시면 조금 어색하죠? 또 늦게 들어오신 분은 좀 새삼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지금 간단하게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게 보이지만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해 갈 겁니다. 다 수업에 들었던 거지만 또 잊어버리더라도 또 새기면서 또 듣고 그래서 이제 익혀나가는 시간. 자, 이 5가지가 행정처분이고 이 이제 절대적 취소 사유는 뭐고 상대적 취소 사유는 뭐냐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부터 준비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큰 틀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틀 정도는 느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 암기하고 새길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가 됐으면 적어놨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데 보면서도 틀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면서도 틀리는 사람 집에 공부 못하는 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애 성적표 따고 오면 이러잖아요. 이거 누구 닮았는데 이렇게 막 쳐다보지 말고 보고도 틀리는 사람은 자기 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악담합니다. 지금 수업을 이렇게 했잖아. 지도 감독하면 여기를 탁 보고 지도 감독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행정처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문제 냅니다.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OX. 그래, 그대로 읽었습니다.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행정처분할 수 있죠. 그대로 읽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크게 묻습니다. 지도 감독 대상자와 그럼 감독 대상자 눈을 탁 맞추셔야 돼요. 지도 감독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지는 않다.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O, X. 그래, O입니다. O. 지도 감독 대상자 누구죠? 개공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자는 개공사,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동일하지는 않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죠? 큰 틀로서 익혀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몸 풀었습니다. 몸.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O입니다. O. 바로 보고 바로 틀리잖아 봐요. 감독하면 이쪽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맞잖아 지금. 그죠? 보고도 바로 확 틀린다니까요. 이러면 틀리죠.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지. 그죠? 손이 여기서 놀아도 감독하면 저쪽, 행정처분하면 이쪽입니다. 이거 구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죠.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죠. 그럼 위반하면 정지나 취소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만이 한다고. 소토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X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안 된다고 아까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딴 생각한다고 봐요. 그죠? 보고도 틀린다니까 지금. 그죠? 공인사는 왜 감독 안 한다 그랬죠? 업을 안 하니까 그랬잖아 지금. 그런데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오 이러고 있잖아 지금. 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스토리가 느낌이 와야 돼. 공인중개사는 감독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안 한다? 업을 안 하니까. 그 감독할 일이 없다고.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장롱 속에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는 시켜야 될 거 아니라 그래서 이게 행정처분에는 갖다 붙어 있다고. 네, 되겠습니까? 그래 이해하면 더 좋겠고 이해를 못 하겠거든.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소파에 다리 2개 올려놓고 보거나 하나 올려놓고 보거나 똑바로 앉아서 보세요 이렇게 감독 안 한다니까요. 배 깔고 봐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 감독 대상은 아닌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돼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는 시켜야 되잖아 지금 그죠? 스토리를 익히셔야 됩니다. 자 보고도 틀린 사람이 안타깝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무등록업자 여기 있죠? 감독 대상이잖아요.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으로서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OX. X. 무등록업자는 등록 자체가 없잖아 지금. 정지나 취소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행정처분 대상은 아닌데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안 시키니까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 형벌로 넘어간다고 저게. 그죠? 그런 개념도 한번 익혀봅니다. 자 다시 총괄하면 감독하면 요쪽에 딱 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 수 있다. 감독에 따라서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자는 딱 짝이 정해져 있다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행정처분은. 그 자격증이나 등록을 해준 사람만이 취소나 정지를 시킵니다. 그를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공부해 갈 거예요. 자, 이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부터 갑니다. 절대적 취소유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오늘 욕심내고 익히셔야 되는데 교재 바로 하단에 보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사유 모두 몇 개? 8개가 딱 붙어 있는데 언뜻 보니까 8개가 많은 것 같죠? 절대로 많은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사망의 동그라미 법인이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인데 여러분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불러요. 법인이 죽으면 뭐라고 부른다? 해산이니까 자 중개업을 하던 개공사가 중개업하는 중에 사망하는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망했을까요? 모르기는 뭘 몰라. 숨을 안 쉬니까 사망하지. 어떤 사람은 왜 사망할까 하니까 아팠어 이러는데 지금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는데 다 아프다 수업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사망했다 그랬죠? 숨을 안 쉬면 사망해요. 그러면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숨만 계속 쉬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으로 취소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망 동그라미 딱 해요. 하면서 의식도 해봐요. 이건 절대적 취소다. 사망하면.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거짓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옆에다가 허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자격증을 자기 이름을 탁 붙여서 등록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으로 등록한 자 적발되면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느 거? 취소를 시켜야 되지. 그죠? 그래서 거짓 동그라미. 3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 조금 오래전에 들었었지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금지산자, 한정지산자, 금고형을 받은 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중개업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예요. 결격 동그라미. 4번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했습니다. 이중 사무소 등록에 줄을 딱 꺼놓고 자 이런 말이겠죠. 노원구에서 등록을 한 자가 옆에 동네 성북구 가서 또 등록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이중 등록한 사무소.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어떤 분은 순진하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원에서 등록한 자가 성북에 가서 또 등록했다. 그럼 어느 거 취소합니까? 둘 다 취소지 하나를 살려줄 일이 없죠. 그죠? 그 순진한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했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여러분 등록증을 양도 니 쓰라 하는 거 양도예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라 이를 대여라 불러요. 양도대여는 당연히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도의 동그라미. 아니 지금 다른 소리 하고 있다 지금 바른 거. 다시 맞죠? 5번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 하는 자 양도의 동그라미. 6번 이중 소속을 하면 이중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갈로 열고 다른 계용사의 소공사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보세요.
등록을 했으면 자기 사무소에서 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등록해놓고 다른 법인의 임원으로 가 있거나 소공사로 가서 또 근무하고 있다니까요. 그를 뭐라 부른다? 이중소속이라고 불러요. 적발되면 바로 취소예요. 이중 동그라미.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정지의 동그라미 딱 해놓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자기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슨 소리입니까?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바로 취소다 이 말이에요. 정지의 동그라미 놓고 옆에다가 뻐적뻐적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바로 취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최근 1년 이내에 1년에 동그라미 놓고 이 법에 의해서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가 중요해요. 다시의 동그라미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년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받으면 3번 받으면 취소시키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라이크 몇 개 가면 타자가 죽죠. 스트라이크 3개 가면 죽죠. 그래서 정지 2번 받은 자 한 번 더 정지 들어오면 취소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자, 8개 결코 많지 않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노래를 부를 겁니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지금 동그라미 한 개 결, 사, 허리, 사, 양, 일정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그게 결사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인데 확인학습 결 뭐였죠? 결격 사유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 이뻐 죽겠고 아직까지는 안 가도 돼요. 결격 사유 사가 뭐였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다. 허 하면 자동으로 뭐가 나옵니까? 허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면 뒤에 시험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는 올려줍니다. 허위. 리가 없었죠. 리가 이중 소속이었습니다. 요거를 허리 만들려고 리 했는데 리 하면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고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이래 부릅니다.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이니까 자기 친한 대로 부르기 바랍니다.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가 이중 등록 사무소 들어봤습니까? 성북에서 등록한 자 또 노원에서 등록하고 이중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양이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이런 그림으로 보시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뭐에 해당되면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다. 1년에 동그라미 하셨고 정의 뭐였죠?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다가 적발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결코 8개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절대적 취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런 감각을 좀 살려봐요. 여러분들이 개공사로서 중개업을 하다가 여기 8가지 해당되면 등록관청에서는 바로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얻어놓고 사무소 집기 비품 다 돌려놓고 일하다가 여기 해당돼서 바로 취소 탁 돼버리면 한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그러면 사업이 망한다라는 말하고 같으니까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하시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제목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떡하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 사양이 뭔가 하면 몸에 좋은 우황청심환 뭐 이런 거 만드는 약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양을 하나 주든지 믿거든 사약을 한 개 확 줘버리든지 그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 제목이 뭐라고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문학적인 재질 있는 사람은 몇 개 더 붙여도 돼요. 절대적 취소는 울며 불며 이런 거 하나 붙여놔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라고? 울며 불며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이제 제목이 돼 있는 사람들은 결이 뭐예요? 결격 사유지를 찾아내라고. 양이 뭐예요? 양도나 대여하면. 정은 정지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면. 허는 허위, 거짓, 부정한 법으로 등록하면 이제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천천히. 리가 뭐예요? 이중소속하면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방법이 정해져 있겠죠. 박스를 딱 처리합니다. 5개 좀 넣고
모의고사는 한 6개까지 넣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다음 중 절대적 취소 사유는 모두 몇 개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이거 답은 몇 개? 3개 찾아내거나 뭐 기역, 디귿, 미음이 뭐 절대적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는 문제가 박스형으로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는 다음 중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는 것은 1, 2, 3, 4, 5. 답은 이거. 이렇게도 물어놓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절대적 취소.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취소를 잘 잡으시면 만약에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고 들어오더라도 기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절대적 싹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에요. 그죠? 물론 상대적 취소 사유도 11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상대적을 다 알면 제일 좋고 몰라도 절대적만 딱 알면 어차피 이 단어는 끝낸다고. 그죠? 어떻게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절대적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강조합니다.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절대적 취소 사유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해놓고 이제 결이 뭐다, 사가 뭐다는 천천히 가요. 아직 안 바빠요. 컨트롤 익히시는 시간입니다. 총괄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려 면 어떻게 한다?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 또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만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이렇게 기억해 갑시다. 제가 이 정도로 강조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그죠? 복도에서 이래 만나면 절대적 취소는 기억합니까? 제가 이래 물으니까 갑자기 물었으니까 좀 당황도 했겠지. 그러니까 제 얼굴 쳐다보면서 허리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2개만 기억나는 모양이라. 그래 막 2개라도 잡아놔. 한 달에 2개씩만 가도 되니까. 그죠? 모두 몇 개? 8개입니다. 8개. 절대적 취소 사유 다시 한 번 더. 제목이 뭐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절대적 취소가 정리됐다면 하단에 상대적,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 모두 몇 개? 11개가 있습니다. 천천히 갑시다. 지금 바쁘게 해야 될 건 없으니까. 어차피 절대적만 알면 상대적은 뽑아낸다니까 지금 그죠? 찾아내고 이제 오른쪽에 가면 3번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제목에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도 한 달 동안 들었는데 아무리 많이 내려도 몇 개월의 업무 정지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입니다. 이 업무 정지를 옛날에는 영업 정지라 그랬어요. 그 영업 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몇 개월이다?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인데 자, 그 관련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1번 등록관청 개공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내려도 6개월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9개월의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출제된 바도 있어요. 그 웃기는 문제지 완전히. 이 정도는 확실하게 잡아내야 됩니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인데 이 경우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그거 법이 개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 내용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인데 서울에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인 이름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고 이 법인에서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점을 뭐라 부른다? 분사무소 그래요. 자, 그때 대전에 있는 분사무소가 업무 정지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신 분 기억나지만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대전에 지점이 정지받을 일이 있으면 본점을 정지를 내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본점이 문 닫으면 전국의 지점들 국민은행 다 문 닫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사무소별로도 뭐를 내릴 수 있다? 정지를 내릴 수도 있다. 하고 법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중요한 거예요. 제목 딱 꺼놓고 익히셔야 돼요. 분사무소별로도 업무 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2번 더 중요하죠. 왕별 딱 그려놓고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별입니다. 지금 그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라는 개공사가 막 성북구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1일 인장 등록을 위반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압니다. 인상 등록을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반을 했지만 이날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위반을 했더라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5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1월 1일이 돼가지고
개공사회 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첫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거래계약서는 원래 몇 년 보관해야 되죠? 손 딱 펴놨습니다. 5년. 그래, 거래계약서를 5년 보관해야 되니까 감독을 나가서는 거래계약서를 5년치 가져와 보세요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5년 전에 인장을 다른 도장을 썼는 게 발견이 됐어. 그럼 이 사유는 업무 정지 받는 사유인데 업무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돌았다고요. 그럼 이 취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했다면 A 개공사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다, 나쁜 점이다. 아주 좋은 거, 유리한 거예요. 그죠? 유리한 조문은 알고 있느냐고 시험에서 물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기억해놔야 돼요. 자, 다시. 업무 정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여기까지 새기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그럼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2000년 1월 1일 인장을 위반한 게 아니고 이중 소속을 했어요. 자, 오늘 배우셨죠? 이중 소속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예요. 그럼 이게 취소되는 사유인데 이날 위반을 했지만 꼭 적발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이게 5년 만에 감독을 하다가 적발이 됐어.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중 소속하는 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취소를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고. 취소에는 소멸시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요. 소멸시효라는 말은 어디에만 따라가는 거다? 업무 정지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같이 익히셔야 돼 지금. 그래서 취소 사유는 5년이 아니라 10년 전에 깨시 발견되더라도 발견이 되면 취소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뭐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죠? 비교해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업무 정지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번. 이때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는 어차피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까 지금 우리는 업무 정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빠르게 공부하려고 6월에 업무 정지입니다 하고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 6월 이내에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내려도 6개월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6개월의 업무 정지를 내리는데 똑같은 행위를 위반했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정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정지 들어오면 억울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고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업무 정지 사유에는 다 기준이 다 붙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업무 정지라는 자체도 지금 띵한 상황인데 기준을 다 공부해버리면 어지러워서 졸도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기준은 수업을 해가면서 천천히 붙일 테니까 이런 정도의 느낌은 가지셔야 돼요. 업무 정지는 6월 이내의 업무 정지다. 그래서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더라.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 그게 잡혀 있어야 다음에 기준이 뭡니다 하면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시키는 거예요. 되겠죠? 자, 6월 이내의 업무 정지니까 기준에서 가중 또는 감경,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그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 밑에 1번부터 14번까지 14가지나 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게 큰 1, 2, 3번이 더 중요해요. 그 업무 정지의 큰 틀을 여러분들은 잡고 계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시험에서는 박스 안에는 14개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틀이 나와야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간다고. 그죠? 오늘도 한 개는 배우셨어요. 이 14가지 중에 하나 배운 게 뭔가 하면 아까 있죠.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받는다. 그 사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거기 9번 일단 오늘 들었으니까 동그라미 해봐요. 9번에 밑에 동그라미 해놓고 개공사가 감독상 명령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거나 니나 감독 잘하시오 이런 말이 방해, 기피, 거부하거나 또는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얼끗한다 6월 이내에 정지 사유다라는 게 거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배운 거 있잖아. 밑에 2번도 동그라미 해봐요. 뭐 최소한 2개라도 기억하고 갑시다. 2번이 뭐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여기서 들었잖아요. 인장을 위반하면 뭐다? 6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예요. 근데 이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정지는 내리지 않는다 하는 걸 했었어요. 두 가지를 정도로 기억해 놓습니다. 자, 주목합니다.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보고 있잖아요.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감독 명령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면 제재가 뭐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그 두 가지라도 새겨놔라고 오늘날에도 체크했던 거. 나머지들도 해당되는 수업에서 다 체크했지만 두 가지라도 익혀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이런 것들은 암기표 이러면서 막 줄줄줄 외우도록 만들 겁니다. 개념을 잡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넘어가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데, 자, 여러분한테 감각을 살리시려고 아직 책 보지 말고 대답해 봅니다. 아직 공인사 자격증 못 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취소될까요? 여러분 뒷분들한테 질문 안 했지만 자기도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취소될까요? 아, 그래,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자격증을 양도대하다 적발되면 취소됩니다. 하나 맞았고, 두 번째 취소시키는 사유. 응? 모르겠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뒤에 분. 그렇지, 이런 말도 나와야지. 부정하게 시험 쳐가지고 자격증 땄다. 그러면 취소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물읍시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뒤에 분. 뒤에 분. 양도하면 취소된다. 부정하게 취득했으면 취소시켜야 된다.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감각을 잡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취소될까를 고민해 보라고요. 법에 5가지 있어요. 지금 답은 2개는 나왔어요. 자, 봅시다. 1번 새기셔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의 동그라미. 당연히 취소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증을 뭐했다? 양도나 대여했다.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정지만 동그라미 놓고 뒤에는 자동으로 뻐적뻐적 일하면 취소예요. 정지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뭐 받으면 징역 받으면 취소돼요. 징역형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좀 전에는 아직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취소 사유가 뭡니까 하니까 잘 몰랐었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이렇게 익혀나갑니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데 양이 뭐지요? 그 양도하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뻐 죽겠고, 대는 대여하면,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면, 정은 정지받은 자 뻐적뻐적 따라 돌아야 되죠.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징이 뭐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으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취소되는 사유 대답 못 하셨잖아. 그죠? 이제부터는 지금 시간부터는 취소가 뭐지요?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놔도 돼. 이제 양도, 대여, 부정, 취득은 천천히 가도 돼요. 아직까지 안 바쁘니까 제목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아주 쉽게 낼 때는 이렇게 냈겠지. 이 5가지 중에 적어 놓고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하고 들어오면 틀린 놈 잡아내겠습니까? 벌금형은 취소되지 않아요. 뭐가 취소된다? 징역이에요. 그렇게 내면 쉽게 내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5가지를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익혀가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기억하면 더 좋겠죠? 기억하기 좋게 양대로 부정을 찡하게 하면, 찡하다는 말은 심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하면서 익혀나가자 이 말이에요. 양대 부정 징하면 자격이 날아갑니다. 취소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려가면 3번 자격을 정지하는 사유가 돌았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 밑에 모두 몇 개? 7개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도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 다 짚었었어요. 사실은. 자, 어떻게 하면 정지됩니까? 1번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이중소속이죠. 이 동그라미. 방금 했지만 인장등록 위반인 동그라미. 3번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로만 설명하다가 적발되면 자격 정지 받아요.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그때 확인 설명할 때 설 동그라미. 4번 이번에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됩니다. 확인 설명할 때 설 또 동그라미. 6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됩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개 동그라미. 6번 거래계약서에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거래계약서 할 때 또 개 동그라미. 7번 금지 행위를 하면 금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이 이거였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하면 동그라미 한 거 이, 인, 설, 개, 금의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인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하고 이제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사를 찾아갑니다. 다시 이가 뭐였죠? 이중소속. 그까지는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 설 확인 설명서에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걔는 뭐죠?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여러분 다운 계약서 이런 거 들어봤나요? 1억짜리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 하나 적는 게 다운 계약서잖아, 그죠? 적발되면 자격 정지 받아요. 그러면 뭐다? 금지 행위를 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큰 제목.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이인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기억하기 좋게 이인을 할 때 이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두 놈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요.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 기계하면 되고 여자 같으면 뭐라고 읽어야 되죠? 두 녀를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라고요. 이인 설설 계계금. 자, 이제 마지막 행정처분입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앞단원에서는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잊어버렸겠지만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시켜야 안 되겠나, 그죠? 거짓 앞에다가 허위 딱 적어놓습니다. 허위나 거짓은 같은 말이에요.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 운영 동그라미. 3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두째 줄에 보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정보 동그라미. 4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해산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절대적 지정이 취소됩니다.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의 동그라미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시키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한 거 이겁니다. 시험 칠 때까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게 뭐죠? 허, 운, 정, 해, 일이 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5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았습니다. 허, 운, 정, 해, 일. 단골 문제들인데 자, 확인. 허가 뭐죠? 그렇지. 허만 보면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요. 허위만 찾으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라옵니다. 운이 뭐지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가 뭐지요?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일 못하면 취소됩니다. 일이 뭐지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합니다. 자, 그래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하면 제목이 뭐다? 허, 운, 정, 해, 일 이렇게 가고 가사는 천천히 알아도 돼요. 아직 안 바쁘니까. 자, 이것도 기억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취소되는 사유가 허, 운, 정, 해, 일이니까 저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는데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답니다.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 취소됐어요. 왜?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라고요.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허윤정이가 뭐 했다고요? 해산했다 그랬어요. 또 집에 가다가는 유산했던가 출산했던가 이래가 또 헷갈리지 말고 글자 다 달라지니까 하여튼 허운정해일 하고 취소사유 제목을 잡아놓고 이제 제목이 잡히신 분들은 허 하면 뭐 허위, 거짓, 운영 규정, 정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이 5가지니까 글자 그대로 순서대로 문제 딱 올려놓고 6개월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5번째 딱 넣어놓고 다음 1, 2, 3, 4, 5 중에 지정 취소사유에서 틀리는 것 이거 틀렸잖아 지금. 그죠? 이런 문제들은 제목 허운정해 1만 알아도 찾아내는 거예요. 허운정해 6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5가지를 따라갑니다. 특히 오지선다를 만지는 여러분들은
5개로 나눠지는 이런 단어들은 중요하다. 단골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왔던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글자를 돌려가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사유 허운정해일까지 왔습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동그라미 하면서 지금 1시간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많게 보이잖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천천히 익혀가고 공부했던 분들은 전체를 총괄 시간이고 늦게 오신 분들은 아 이런 걸 다 들었구나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제목이 뭐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일정.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10분 전에 했는 것도 가물가물하죠 지금. 자,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돼요. 그 다음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허윤정이가 회사 내에서 1년 동안 취소됐어요. 허운정해일 따라갑니다. 하나 더 하고 쉽시다. 오른쪽에 하면 청문하는 말이 들어옵니다. 청문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요즘 여러분 텔레비에 50 청문 아니 50은 아니다. 요새는 뭐 순실이 청문회 계속 하는 거 보고 계시죠? 그 청문회 하는 걸 TV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청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청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지나 취소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취소되는 사유들은 취소를 당하는 사람이 위반을 했지만 취소를 팍 시켜버리면 상처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준다? 네가 그런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봐 주는 것을 청문한다 그래요. 그 청문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업무 정지 내리기 전에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취소하기 전에만 반드시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하면 결격 사유는 절대적 취소 사유죠. 결격 사유 해당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키지 적발됐다고 바로 취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양 하면은 양도대여는 취소되는 사유죠. 양도대여 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킨다고. 양도대여가 적발됐다고 바로 취소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취소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청문을 해줘. 이걸 안 해주면 무효인 행정처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문도 하고 하니까 감각 살리셔야 돼요. 첫째 줄에 봅시다. 국토장관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취소의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동그라미. 줄 것입니다.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딱딱딱 집어보니까 결론은 뭐다?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권익의 보호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하여야 한다. OX. X인 줄 아시겠죠? 행정처분하면 자동으로 정지나 취소잖아. 근데 청문은 언제만 한다? 취소할 때만 한다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물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조금 날카롭긴 합니다. 자, 이제 청문하는 말까지 들었었는데 이제 내려가면 제3절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아,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원이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봅니다.